정미 사과 문법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지만 소유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목적격이 모두 등장을 할 거고 위에 이 예문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와 용법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모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선생님은 관계대명사에 관해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자, 문장 두 개를 관계시켜준다. 이거는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또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문장, 얘가 두 번째 문장인데 문장 두 개를 한 군데다 같이 연결해서 넣어놨죠.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이 scientist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해요. 1번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어.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를 선행, 그러니까 앞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해서 있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입니다.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선행사가 명사야. 그럼 명사를 꾸미는 것. 우리 명사를 꾸미는 것을 뭐라고 부르지? 형용사라고 부르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문장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입니다. 이해됐어요? 앞에 나온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절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하는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며 앞에 있는 선행사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관계 대명사절이요.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She's from Japan. 그녀는 일본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연결도 해주고 대신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단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을 건데 앞에 나왔던 부분을 반복해서 받아주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는 a friend와 she가 동일합니다. 그죠? a friend와 she가 동일해.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겹친다라고 네모를 친 부분을 선행사라고 둘 거야. 자, 그래서 I have a friend까지 쓰고요. 그죠? 선행사 뒤에는 우리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나머지를 뒤에 쭉 다 써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이 앞자리는 주어 자리가 되는 거야. 주어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그지?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friend 선행사들 다시 한번 안 써주고 후가 대체를 하게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여기 있는 표를 보고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꾸불꾸불하네, 선생님. 빨리 그려가지고, 그죠? 주격은 주어 자리에 와서 은는이가, 소유격은 누구누구의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겠죠?
목적격은 을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봤듯이 우리 who만 쓰면 되고요. 사물, 동물인 경우에는 which를 써줍니다. 자, 내가 사람, 사물, 동물 구분 안 하고 쓰려면 that을 써도 됩니다.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고 소유격이야. 그러면 whose를 쓰고요. 사물, 동물도 whose를 씁니다. 그 다음에 that은 여기 못 씁니다. 자, 목적격은요. who도 되고요. whom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작하는 거는 이번에 주격만 나올 거기 때문에 연습을 주격으로 할게요. 알겠지? 이 표는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다 같이 그렸는데,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봐야 된다, 서술형에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는 이상 주격 관계대명사가 답으로 서술형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사로 쓸 부분, 겹치는 부분 먼저 찾아볼 거예요. woman이랑 she가 똑같죠? 그럼 얘가 선행사고요.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야 합니다. 알겠지? 선행사까지 그대로 다 써줍니다. 뒤에 동사가 왔다는 말이 여기 주어져.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 고르세요. 선행사 사람. 그럼 who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자, 나는 그 여자를 알아요. 어떤 여자야?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그 여자를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푸는 팁이에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겠죠. 빈칸이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자리일까? 주관대 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선행사가 나왔고요. 뒤에 명사가 나왔거든요. 선행사도 명사죠.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보세요. 명사의 명사. 그 강아지 꼬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요.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선행사가 왔고요. 빈칸인데 주어랑 동사가 있고 해석이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관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뭐가 오는지 요거 보고 필기를 해놓도록 합니다. 알겠죠? 요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주격관계대명사의 종류 우리 아까 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도 되고 that도 된다고 했어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죠. 근데 선행사가 she and her dog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잖아. The woman and her dog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사람이랑 동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돼요. who, which를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that을 써줍니다. 보세요. Look at the woman and her dog. 여자와 그녀의 강아지를 보세요. 어떤 여자와 강아지야?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2개인 겁니다. 그럴 때는 that을 써주시면 돼요. 됐지? 자,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 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는 자, 보세요. 이 who는요. 이 boy랑 똑같습니다. 그지? 그 선행사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이게 단수니까 is를 쓰는 거죠. 그지? 자, 여기서 who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 many people과 같습니다. 그게 복수죠. 그러니까 R을 씁니다.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주세요. 이게 이번에 서술형으로 나올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자, 근데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분사는 당연히 형용사 역할이니까 얘네가 없어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생략해도 된다는 말이야.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 때는 얘를 생략해도 괜찮고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생략을 해도 되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고 밑에 문제를 풀게요. 자, 선행사가 동물이죠. 그리고 이 동사가 왔어요. 그럼 여기 주관대 자리죠. 그럼 뭐 쓸까요? 위치를 쓰면 되죠.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뒤에 동사가 왔어요. 주관대 자리입니다. 후 써주면 되겠죠. 그지?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선행사고요. 여기 봤더니 동사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관대 자리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후도 되고 대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만들어 보면요. 이 로봇을 만든 여자는 여기가 문장 전체 동사인 거죠. 나의 꼬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외워서 검사 맞고 접속사 if 할까요? 자, 접속사 if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접속사 if는 부사절로 쓰일 때 if 주어 동사, 그 다음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컴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끊고요. 사이에 들어가면 앞에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컴마. 요거는 요렇게 컴마. 그죠? 자, if의 부정형은 if not이겠죠? 자, 비동사가 올 때는 MR이즈 not 쓰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don't, doesn't, didn't로 쓰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unless가 될 수 있고요. unless가 if not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not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not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꾸면 요거를 if you study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지? Unless you study, if you don't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요. 주절은 미래 시제 씁니다. 주절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얘는요, if가 있을 때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써야겠죠. 근데 주어를 봤더니 얘가 3인칭 단수야. 그럼 s까지 붙여줘야 되겠지. 그지? 부사절이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니까 현재 시제로 씁니다.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죠. 주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절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지? 자, 그 다음 자, 접속사 if 첫 번째 우리 부사절 봤고요. 지금까지는 부사절이었고요. 얘는 명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 명사절에 왔을 때는요.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는 얘는 명사절이 되겠죠. 명사절에서는 무엇인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는 궁금해요. 그녀가 정직한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f의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해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으로 해주셔도 되고 얘의 위치를 보셔도 됩니다. 자, 밑에 거 보자. Let's go camping. 캠핑 갑시다. 만약에 네가 한가하다면 소문자로 써주세요. 아이? 만약에 그가 프랑스에 간다면 여기 미래형이죠. 여기 미래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현재형으로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줘야 되겠죠. 자, 네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i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미래형이 있지만 여기는 현재형을 써줘야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S 꼭 붙이세요. 3인칭 단수 제발 S 붙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서 암기하고 문제 풀겠습니다.